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행복한 여생을 약속했던 60대 박 씨 부부.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장가 보내고 1년 뒤 박 씨의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박 씨는 큰 시련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별의 슬픔도 잠시, 박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꽁꽁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곳엔 남편이 어떤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정황들이 넘쳐났는데요. 사랑꾼인 줄만 알았던 남편의 두 얼굴을 사망 뒤에야 알게 된 박 씨.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진짜 막 반전에 반전이 있는 사연 같은데, 먼저 남편이 사랑꾼이다 이랬던 거 보면은 아내한테 잘했던 모양이에요. 네, 일단 박 씨랑 남편은 20대 초반에 만나서 3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박 씨는 당시에 주부로 평생을 살아왔고요. 이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아들 한 명 낳아서 키우면서 정말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랑꾼이었습니다. 이 박 씨가 혼자서 장이라도 좀 보러 가려고 하면 꼭 쫓아와서 저렇게 함께 다녔고요.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크게 속 썩인 일도 없었습니다. 둘이 여행도 굉장히 자주 다녔기 때문에 최근에 그 하나뿐이었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같이 해외로도 여행 자주 다니자 이런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습니다, 남편이. 네,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친구를 만난다고 나간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이 남편이 사망하게 된 건데요. 사실 특정하게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죽음이라는 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아내 박 씨 같은 경우 식음을 전폐하고 한 1년 정도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누군가 남편이 사망하면 유품 같은 거 정리하잖아요. 이 유품 정리도 1년 넘게 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품을 정리하다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상실감이 분노로 바뀌는 대목인데요. 1년 동안 우리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유품도 정리 못하다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휴대폰 안에 있던 문자를 발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도하고 있는 문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진에서도 내연녀와 함께 있던 사진이 발견됨으로써 아이고야. 이게 과연 무슨 일인가 이렇게 부인은 굉장히 상심에 빠졌다, 분노에 빠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사랑했던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니 그 충격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대체 그러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문자 메시지는 서로 당신으로 호칭을 하고요. 그 정말 사랑꾼으로 같이 장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고스란히 나 오늘 아내하고 장 보고 왔어. 그래서 이런 음식 만들어서 나 저녁 이거야. 당신도 맛있게 저녁 먹어. 이렇게 보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갑 여행을 친구들하고 간다 해서 너무 믿는 남편이니까 친구들하고 환갑 여행을 잘 갔다 오시라고 그러고 보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행도 그 여성이랑 다녀온 겁니다. 해외여행에서 찍은 사진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상간녀하고 해외여행까지. 근데 이걸 왜 눈치를 못 챘을까요? 그런데 왜 얼마 전에 이게 3년 전인데요. 저희 드라마 부부의 세계 좀 기억나시죠? 굉장히 인기였는데 거기서도 그 김희애 씨의 남편 역할을 했던 그 박해준 씨가 연기한 이태호도 아내한테 굉장히 좀 잘하고 사랑꾼이지 않습니까? 이 사연인 박 씨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 박 씨의 남편도 정말 똑같았다고 합니다. 60대인데도 이 남편이 모든 기념일을 다 기억하고 챙길 정도였다고 하고요. 일단 은퇴하고 나서는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고 하고 또 집에서 삼시세끼 다 챙겨 먹으면 부인이 싫어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아내 힘들지 않게 한 끼는 밖에서 먹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친구들이랑 환갑여행 간 것도 전혀 의심을 못했던 게요. 정말 꼬박꼬박 그 사진들도 보내고 셀카도 찍어서 보내고 전화도 자주 했기 때문에 외도는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하루 세 끼 부인이 힘들까 봐 일부러 한 끼는 나가서 먹고. 자, 그랬는데 세상에 그 상간녀가 아내 박 씨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편이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충격인데 문제는 이 남편과 바람을 폈던 그 상대방이 이 아내 박 씨하고 수십 년간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가 어릴 때 학부모로 만난 사이였는데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사망했을 때 급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저 사파 속에서 점박이 옷 입은 맞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본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마워했었는데 그게 배신감으로 돌아온 거죠. 아, 장례식장에도 빈소에도 저렇게 찾아와서 이거 뭐야, 참. 승현님. 네. 진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도 배신을 당하고. 예, 그렇죠. 부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 있을 건데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아들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 아들, 자기 친구잖아요. 자기 친구의 엄마 아닙니까? 그 엄마와 아버지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마끼리는 또 친구고 우리 엄마의 친구가 우리 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 이런 과정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정말 결정을 했답니다. 나 한번 그 여자 만나봐야겠다. 저 부적절한 관계를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너 왜 그랬니? 나 너 믿었는데 너는 왜 우리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어? 라고 물어보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나는 그런 일 없다라고 노발대발하면서 생사람 잡지 마라 라고 적반하장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생사람이에요. 그 문자가 있어 저렇게 나왔는데요. 네, 증거가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자기라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당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애 편지, 그거 네 남편 생일이어서 내가 그냥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한번 써준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그럼 해외에서 찍은 이 사진은 뭐냐? 그랬더니 나도 그 해외에 갔었는데 마침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딱 찍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정말 이 박 씨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이 남편이 살아있으면 삼자 대면을 해서 이게 딱 이제 팩트 체크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 상간녀인 친구의 남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털어놓기로 합니다. 그래서 남편. 얘기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좀 화를 내고 같은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 남편이 그다지 의지가 없었습니다. 친구 남편 하는 얘기가 나는 예전부터 사실 둘 사이 의심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상대가 숨진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 그냥 조용히 덮자고 오히려 박 씨를 설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 남편은요. 나는 조용히 이 사건 끝나길 바라고 내 아이도 이 사실 모르길 바란다면서 혹시라도 이 문제 키우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오히려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씨 입장에선 이미 남편은 숨진 상황이고 증거는 제한돼 있고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라고 합니다. 승현님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 상간녀의 남편은 왜 저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자식 문제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들이 그 진짜 어떻게 보면 부인과 동등한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건데 지금 이 상황을 만약에 그 가족들이 알면 가족들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그 부인의 외도를 알고 있다면 이미 마음을 접었을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거의 90% 이상 접어진 상황에서 나는 아이에 대한 그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자,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거라고는 편지, 문자 메시지, 해외에서 찍은 사진 이 정도인데, 자, 이거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전 개인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이 있어서 남편이 오히려 뭐 이 사실관계를 알려줬다면 좋겠지만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요. 문자 메시지 정도, 어느 정도 자주 보냈었는지, 그리고 편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해외여행 같은 거, 뭐 그냥 우연히 가서 만났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재판하는 과정에서 사실조회 같은 거 신청을 해서 항공사에 출발이라고 도착이 같은 거, 같은 비행기 탔는지 이런 거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뭐 소송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물론 다 아시는 것처럼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액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현님부터 이렇게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릴게요. 부인은 평생 자기와 같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부인도 옳다라고 생각해 주지 않을 거니까요. 절대로 이런 행동해서는 안 되고 둘 사이에 뭐 꺼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들끼리 꺼리낌이 없는 거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끝까지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의리로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래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에 그래도 다행이라는 말씀도 있고요. 자,
소장님? 네, 저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삶이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외부를 한다는 거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참 힘든 문제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편이 없으면 그 분노는 너무너무 억울함과 함께 일어나는데 대상이 없으면 그러네요. 결국 그 대상이 내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노가 내 자신한테로 돌아오는 게 바로 깊은 우울증이나 아이고야. 깊은 무기력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죄 하나 없이 나의 평생이 지금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 상간녀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이분의 마음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올리브님 두 얼굴로 살다가 벌 받았다고 해야 하나라고 말씀하셨고요. 김보미님 다시 살려내서 머리끄덩이라도 잡아 흔들어야 해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바소연님 왜 하나같이 잘못 저지른 사람들이 당당한 거죠? 소송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갈리셨는데요. MI정킴님 소송해라 꼭 망신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PJS님은 배신감 엄청나겠지만 잊으세요. 오히려 더 좋은 남친 만나세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자책하고 또 그게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적인 좀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